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유통공학과 2, 3학번 이윤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요리하고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꼭 내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어야겠어 라는 꿈을 가지고 자라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식품산업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했는데요.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는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도 배우고 또 경제학과, 위생학과 같은 내용들을 배우면서 전반적인 식품산업과 유통산업에 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제가 배우고자 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 3학번 권순규라고 합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영화, 게임, 테마파크 등의 콘텐츠를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 인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나 게임 등 콘텐츠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들을 기준으로 기억이 안 나는 활동이 있으면 다시 공부하거나 그 활동과 관련해서 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는지 찾아보기도 했고, 또 보통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예상 질문을 뽑아서 그 예상 답변을 외워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예상 답변을 떠올리다 보면 말할 때 어버버거릴까 봐 일부러 예상 질문만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겠다 정도의 키워드만 뽑아놓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도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제가 그때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식품 관련 학과에 지원했기 때문에 최신 식품 산업의 트렌드나 지금 현재 동향 같은 걸 더 공부해 갔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은 결론적으로 혼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과 함께 미리 입장부터 퇴장까지 정말 실제와 같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상 질문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닌 친구들로부터 예상 질문을 받으면서 최대한 실전과 같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교수님들에 대해 알아보거나 실제로 배우는 교과목들을 살펴보기도 하는 등 내가 정말 이 학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 면접장에 가서 교수님을 막상 마주하면 낯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컴퓨터 앞에 붙여놓으면서 연습을 했던 독특한 경험이 기억납니다. 면접 볼 때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제가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면접장에는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되게 대기실도 딱딱하고 공기도 추워가지고 다들 엄청 긴장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저는 그때 사실 건국대학교 면접이라 그런지 다들 초록색 옷을 많이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들 조금 귀엽네? 이러면서 긴장을 좀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 고사장에 가면 보통 정시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뒷순서를 받은 학생들은 2~3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땐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연습해놨던 내용들을 열심히 복기하면서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편안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사는데 면접 시간이 10시여서 새벽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보다는 더 일찍 도착을 해서 혼자 밥도 먹고 캠퍼스 주변을 둘러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간 대기실은 굉장히 긴장되고 삭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다들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면접실 안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밥은 먹었냐,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등의 질문을 해주셔서 면접 볼 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분들은 한 분은 입학사정관분이셨고 한 분은 교수님이셨는데 입학사정관분은 완전 모르시는 분이셨고 교수님은 지금 제가 식품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그 수업에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기 전에 학과 교수님들 사진이랑 간단한 설명 같은 걸 보고 갔어서 아, 저분이 그 교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식품에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무슨 고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했었습니다. 제가 연습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 사진으로 붙여놨던 분이 실제로 면접에 오셔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께서 영화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영화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더 신나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탐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님께서 그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적도 있어서 저와 같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제 탐구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보통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확인하거나 그 활동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투 시간에 미적분을 배우고 그걸 응용해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구하는 공식을 도출했다라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있었는데 내 교수님께서 그럼 식품의 유통기한을 구하는 공식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셔서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책을 읽고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적었더니 그럼 그 책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은 한 8개에서 9개 정도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시간은 잘 세보진 않았는데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나와 있는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영화, 중국의 콘텐츠 시장과 같은 문화 콘텐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라면 빠지지 않고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영화를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영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탐구를 정확히 어떻게 하였는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달 산업이 비대해졌다라는 내용을 적었었는데 그걸 보시고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배달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 머리가 새하얘졌었는데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식품 산업에 대한 동향이나 트렌드 같은 걸 공부해 갔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 배달 서비스가 이미 비대해졌는데 배달을 식품이 아니더라도 밀키트나 아니면 다른 상품들을 배달하는 서비스들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배달 산업 자체는 지금보다 더 부흥할 거라고 답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중국 이외에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다른 지역이 있냐고도 여쭤보셨습니다. 생기부나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굉장히 낯설고 처음 듣는 질문이어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짙은 남미 지역을 잘 말씀드리면서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 학생 되게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슬랙스에 블레이저를 입고 머리는 로우번으로 깔끔하게 묶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너무 장황하고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핵심만 먼저 말하는 두괄식으로 말하는 게 좋고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의 표정을 잘 보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뭔가 말을 하다가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진다? 아니면 갸우뚱하신다? 라고 하면 말하다가 경로를 빠르게 트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바로 틀어지지가 않잖아. 보통은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하고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 다른 답변을 더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간혹가다 정장을 입고 온 학생을 본 적도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대기 시간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답변을 하는 중에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지 말고 교수님께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린 뒤에 답변을 하면 교수님도 이해를 해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리를 떨거나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실제 면접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답변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한 후 그런 습관들을 확실하게 고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면접 볼 때는 지금 내가 한번 잘못하면 이 대학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엄청 긴장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요. 어차피 볼 면접 좀 그냥 하고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걸 뽐내지 않고 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나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거 했다 라고 교수님한테 자랑하고 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말고 면접에 임하라는 조언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어떤 질문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단계 합격한 것만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에 대해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24학번 예비 아기왕서 여러분들 내년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응원합니다.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서 꼭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